안녕하세요. 예, 6-1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직 이제 AF 하고 있습니다. AD 계열이요. 강세가 앞이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시면 강세 이렇게 발음하니까 발음이 affluence 여러 번 해주시고 affluence라고 발음하면서 flow에다가 flow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접두어 AF를 빼면은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FLU는 흐르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뭐 이렇게 흘려 넣어주면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안으로 흘려 넣어준다라는 영향이란 명사가 영향, influence요. 안으로 흘러 넣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AF 대신에 입만 넣으면 influence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influence라는 말을 접두어를 AF로 바꿨는데 그 바꾼 까닭은 AF가 강조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은 affluence 연습해 주시고 이게 뜻이 강한다 하니까 affluence 강하게 있습니다. 해보시죠. affluence는 물결이 출렁출렁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물결이 출렁출렁 흐르는 걸 해봤는데, UND도 물결이 흐르는 거였죠. 그래서 물결이 풍부하다라는 동사, 그 내용이 많다라는 동사가 abound. 이렇게 됐을 때 abundant나 지금 affluent나 내용이 비슷하다. 전부 다 이렇게 흐른다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7, 8 보시고요. flow라는 말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쉬운 것도 있습니다. 유창한이요. 유창한 할 때 왜 흐를 유자 쓰잖아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 그럼 유창한이 어떻게 됩니까? fluent. 이때 FLU 이거 흐르다잖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FLU가 흐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해볼까요? 유행성 감기 있죠. 그러니까 그냥 common cold 말고 막 흘러다니면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는 굉장히 무서운 유행성 감기를 뭐라고 합니까? influenza. 그러니까 flow라는 말 흐르다 맞죠? 다른 것 중에 외울 건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affluence 연습해서 오늘 이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말 발음은 flux입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간다면은 밖으로 나가니까 밖으로라는 접두어가 익스잖아요. 근데 스펠링을 동화시켜서 EF로 쓰는 거죠. 그리고 발음은 efflux라고 연습을 많이 하면 쉽게 외우실 수 있죠. 흘러 들어온다 이러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influx 그럼 되겠고 다시 흐른다면 다시라는 접두어가 reflux가 되겠고 풍부라면 아까 뭐였죠? 외워서 해보시죠. 풍부가 affluence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합류점 하면 합자에 해당하는 접두어가 con이 되겠죠. 그래서 confluence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맞는 저는 쓰면 좋거든요. 있으면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 노란 카드요. 양쪽 다. 양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합류점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흘러서 한데 모이는 것 해가지고 con을 씁니다. 그래서 발음하시면 confluence 이렇게 되겠고 자, 이런 단어 여러분 씁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리딩 시간에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래머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리딩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독해가 좋아질 건데요. 독해나 영어 전반적인 실력이 좋아질 건데 어제 리딩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언어학에서 오늘도 제가 이제 끄트머리에 신문지를 돌리겠지만 언어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물한테 자꾸 말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동물이 절대 말을 못 배우기 때문에 동물한테 말을 가르치는 건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뭔가 특별한 언어로 뭘 연구하냐면 그 못 듣는 분들의 그 수화가 얼마나 실제 언어와 가깝는가 그런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귀머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그다음에 듣는 사람들의 언어 발달을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 책에 있거든요. 리딩 책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유아기가 끝날 때쯤 cognitive하고 interpersonal하고 그 다음에 cultural한 이런 그러니까 process 이러한 development가 한데 모여서 그래서 언어를 아이들이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요거 한데 모인다는 말로 이것의 confluence가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쓰는 말들입니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멋있는 자리들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onfluence 봐주셨고 그다음 뒤로 가시면 큰 강에서의 지류 이랬는데요. 이게 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빠져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EF를 씁니다. 근데 명사 형태가 T로 끝나는 거 좀 주의해보죠. 발음은 effluent라고 이런 발음만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꼭 외워야지가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 읽어서 머리에서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걸 살짝만 기억해 두게 하고
그다음 저 뒤로 가면 영향은 아주 쉽네요. 안으로 흘러 넣어주는 거니까 influence라고 하는 걸 알고요. fluency도 알고요. 그다음 부동하다는 단어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그냥 입만 읽어두는 겁니다. 자, 부동하다 발음하시면 fluctuate고 물결 모양을 그려두시죠. flow는 기본적으로 흐른다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부동하다입니다. 언제 쓰냐면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게 fluctuate. 그럼 발음 연습해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면 지금 외울 수 있거든요. fluctuate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 하면 아까 봤듯이 influenza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 줄을 보시죠. 넘쳐 흐르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막 넘쳐 흐르는입니다. 그러면 너무 힘이 솟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맨? super 그걸 넣어서요. 발음이 superfluous 이렇게 되면 자꾸 지금 연습을 해주시면 어떻게 흐른다는 겁니다. super, over 넘쳐 흐르는 거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뒤로 가시면 새로운 단어 발음은 allegiance입니다. 여러 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파악해 봅니다. 자기가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충성이한 단어가 됐을까를 먼저 연습해 보시죠. 찾아보시죠. 에리주라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에리주라는 스펠링은 법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AL이라는 접두어는요. 어제 했던 거 다시 외우겠습니다. AL이라는 접두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전치사 to 첫 번째 무슨 뜻? 첫 번째 이 소리가 답이 입으로 나오도록. 자, 첫 번째는 무슨 뜻? 방향성 어디로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부가 덧붙인다는 늘어난다는 그래서 이게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접성. 자, 그러면 여기서 allegiance라는 명사가 충성이 된다는 건 그 세 가지 말에서 어떤 걸로 봐야겠나요? 법, 그 다음에 법의 부가, 법의 접근, 법에 대한 그게 가깝죠.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게 allegiance 충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연습하겠습니다. 자꾸 읽으셔서요. allegiance 발음하시고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충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동의어 정도 발음은 loyalty라든지 또는 fealty라든지 fidelity 이런 거 이제 faithfulness 이런 거 입에다가 중어 1시간 20분 동안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10분 정도 20분 정도만 복습하셔서 싹 외울 수 있으면 좋죠. 지금은 많이 연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LEG가 법이어서 자, 충성 발음을 지금 외우시는 겁니다. 충성은 allegiance고 법에 적법한이라는 형용사가 legal이고요. 그래서 적법하다거나 혹은 합법하다거나 법을 만들다가 legalize 혹은 legitimize 이게 중요하거든요. legitimize 거기다가 강세 적어두시고 그래서 이제 입법하다는 동사가 legislate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legislature라고 하죠. 그럼 특권이란 말은 뭐냐면 사적으로 몇몇 사람만 갖고 있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사생활을 뭐라고 하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았다. 사생활 privacy. 그러면 사생활의 사자에 해당하는 privy를 넣고 privy. 여기 사적으로죠. 그래서 사적으로 몇몇 사람만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 이래서 발음이 privilege. 이러면 특권이 되는데 발음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어저께 여러분 특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저께도 특권이라는 단어 하나 봤습니다. 뭐였죠? 요구한다는 어근을 했었거든요. 요구하다. 그래서 왜 멀리 가라고 요구하다. 이런 폐지하다는 동사가 나오고 더 많이 요구하다. 이러면 사칭하다, 횡령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뜯어가는 국가를 무슨 컨트리라고 하고 rogue. 그렇죠? 자, 여러분 rogue라는 말이 요구하다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면은 어떻게 요구하는 게 특권이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특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미리란 접두어가 어떻게 pre. 그래서 발음이 이제 이거야 되고요. prerogative. 이렇게 소리가 prerogative 이렇게 자꾸 큰 소리로 읽어두면 이렇게 될 때 거립 이렇게 뒷부분은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암시를 자꾸 주는 거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모르는 틈에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prerogative 연습하시고 privilege 이렇게 연습해 두죠. 그러니까 의식과 반의식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의식만 가지고 하면 되게 일찍 잊어먹죠. 무의식으로 보태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이나 손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작업을 해주는 건 그 반복에 의한 무의식적인 부분을 서포트 해주는 거죠. 머리로는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privilege 되셨고 아까 그 legitimize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형용사가 이게 아까 그 동사의 형용사이죠. legitimate이요. 강세 legitimate 이렇게 해주시고 적법한이거나 아니면 합당한, 극히 합당한, 지극히 합당한이란 말로 한국말로의 합당한을 적어주시죠. 법과 전혀 상관이 없이 아주 적법하고 아주 때로는 법과 상관없이 합당하다. 이럴 때는 legitimate 씁니다. 합당한 적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세가 두 번째입니다.
강세 두 번째 찍고 그 다음 발음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살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apparel 이렇게 됩니다. apparel 읽어두고 PAR에 표시해 두시고 apparel이 옷인데요. 그 옷 중에서도 기성복 이렇게 했습니다. 옷이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apparel이 기성복인데요. 생각해 보면요. apparel이라는 말로 기성복 만드는 회사들 이름을 그렇게 만듭니다. 무슨 회사가 무슨 apparel? 유명한 어떤 apparel? 어떤 거? 어떤 회사, 어떤 옷 회사가 유명한지 궁금해서. 무슨? 진도가 어페럴 이랬습니까? 진도 어페럴? 잘 진도에서 파산했다면서요. 네. 어쨌든, 진도 어페럴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모피 회사.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제가 아는 거는 성도 어페럴 이런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성도 어페럴 되게 유명한데, 이거 톰보이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제이빔?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 회사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어페럴 이거 씁니다. 그리고 또 남성복 만드는 회사 중에서 뭐 동양 어페럴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어페럴이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페럴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어페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 중에서 옷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옷 중에서 뭐 시험에 자꾸 나왔던 옷이 이겁니다. 의류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의류하고 그 다음에 옷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문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의류는 뭐라고 하고? clothes에서 어떻게? 모르시죠? clothin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옷들은 clothes 이렇게 돼서 이거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ng가 이렇게 붙은 clothing은 의류여서 여기다가 clothing 이런 거 못 쓰거든요. 또는 clothings 이런 거 절대 못 씁니다. 불가사명사고요. 이거는 항상 복수명사인데 어쨌거나 이제 옷이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apparel은 지금 이런 이제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복들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럼 그렇게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발음을 중얼중얼 연습해 주시죠. 자, 외우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PAR이 정리하다, arrange 정리하다로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하고 연관된 단어들을 외우려고 하니까요. PAR은 정리하다고 AP는 뭐라고 해석해야겠냐면, 가장 가까이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PAR이 정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외울 만한 단어가 많이 있느냐? 이제 어떤 거냐면요. 미리 준비하다는 동사 뭐라고 하죠? PAR이 정리하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prepare라고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수선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수선하다, 다시 고친다라는 말, 다시 정리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repair 이렇게 됐던 거고 이게 정리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분리하다 또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동사를 따로란 접두어 넣어서 separate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말들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하는 게 apparel 기억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죠. 스펠링이 바뀌어서 PIR 이렇게 바뀌면은 제국이라는 명사도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본주의, 뭐 식민지 자본주의 이런 말 할 때 제국이자 제국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제국이 뭡니까? 마지막 황제 이런 말 할 때. Empire State Building at Empire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PAR이 정리하다고 요거는 요 내용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 혹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왕이 굉장히 힘있게 정리하는 국가만을 empire라고 하는 거.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국가를 empire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emperor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형용사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empire까지 하나 힌트로 넣어두고 그다음 apparel하고 나머지 걸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apparel 동의어 해보죠. apparel 동의어 있겠습니다. clothing, garment, dress, wardrobe, costume, vestment, outfit.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는 vestment, outfit 이런 거 나중에 외울 거고요. wardrobe 잘 모르시죠? costume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실걸요. 영화에서 나오는데 영화에서 복식 이런 말입니다. 왜 Shakespeare in Love 이런 영화들 보면은 옛날 복식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복식은 costume입니다. 또는 이제 그 가장 무도회에서 있는 특별한 옷 그런 거 costu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garment나 apparel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자 밑에 채워주시죠. 미리 준비하다 발음하시면 자, 좀 더 큰 소리로. 자, 미리 준비하다, prepare, 수선하다, repair, 분리하다, separate, 의복, apparel, 한 벌의 도구, 세트가 딱 짜여진 수술용 도구 같은 세트가 딱 짜여 잘 정리되어 있는 도구를 발음이 apparatus.
가까이서 정리되어 있다고.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apparatus, 여러 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 하면은 생각나는 가장 쉬운 명사는 뭐죠? 도구. 툴, 그렇죠? 툴이라고 하면 온갖 잡다한 도구들을 말하지만 apparatus라고 말하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용 도구 같이 그런 것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제국이 있고요. 발음이 empire고 여기서 황제니 뭐 이런 말들 나오고 나중에 보도록 하죠. 지금 어렵거든요. 그다음 발음하시면요. 그다음 단어 발음은 append고 자, append p 발음도 p 이렇게 흐 소리가 약간 나도록 append 할 때 흐 소리가 확 납니다. 그래서 연습 그렇게 해주고 펜드에다가 행이라고 동그라미 하고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AP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디에 매단답니다. append는. 자, 그럼 이번 중얼중얼 연습하시고 어저께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어디에 붙인다는 뭐였죠? 어디에 붙인다. 어디 here. 어디에 매단다는 append. 그렇게 됐고 어디에 매다는 게 append니까 부록이나 맹장을 뭐라고? appendi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죠? appendectomy. appendectomy. 거기 텀이 있으니까 맹장 수술이 되겠죠. 자른다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펜드라는 말이 매달다여서요. 지금 우리가 append, appendix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말도 만듭니다. 발음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appendage인데, appendage도 이쪽에 매달려 있는 것에 해당하는 거고, 뭐, 부가물이나 부속물이나, 또는 몸통에서 appendage라고 하면 이게 몸통이 중간에 있는 거고, 팔다리, 이런 걸 appendage라고 한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로 부가되어 있는 거면 전부 appendage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드가 매단다여서 재미난 말 한 가지만 보고,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말이 있냐면, 서스펜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서스펜스 이것부터 하죠. 자, 발음은요. 서스펜스. 서스펜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긴장감이죠. 이 서스펜스 긴장감이죠. 뭐 아슬아슬하고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된 말이냐면 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까봐 아슬아슬하고 이런 게 서스펜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명사가 서스펜스라는 명사와 서스펜션이라는 명사는 굉장히 뜻이 다르거든요. 원래 두 가지 모두가 위에 매달다라는 동사 suspend에서 왔습니다. suspend 위에 매달아 놓으니까 정체시키다라든지 하여튼 위에 매달다라는 말로 우선 해석해야 되는데 suspension은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거나 정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진행을 계속시키지 않고 위에 매달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물론 펜드는 굉장히 많지만 suspense라고 우리가 원래 알던 말이 여기서 왔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밑에 채우겠습니다. 자, 어디에 매달다라는 접두어 발음을 하시면 append고요. 부가물은 appendage, 부록맹자 appendix고요. 요거 지금 다 외우셨죠? 누구에 의지하다, 그 사람한테 매달린다라는 말, 그 사람에게 의지하다 우리 알잖아요. depend요. 아시죠? depend.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양 가족을 dependent라고 하는군요. dependency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박해 있다라는 말은 한국말의 임자를 적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국말의 임자의 소리에 해당하는 스펠링을 적습니다. 임을 적는 겁니다. 임을. 자,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해요? 임펜드가 되고, 그러니까 임박하는 임펜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강조해줘서 코앞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저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참참참참 다가와서 코앞에 있으면 임박한이 됐고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은 저 옆에 있는 형용사들입니다. 임펜드 동사는 별로 안 쓰는데 미결중인 하면 매달려 있는 발음이 펜딩이고, 그 다음에 임박한이라는 말은 임펜딩이 되는데 요 두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시키다라는 거는 위에 매달아 놓는다죠. 그래서 위에라는 접두어 suspend가 되겠고, 그래서 위에 매달려 있으면 떨어질까봐 아슬아슬한 거 suspense, 정체 혹은 자격정지가 suspensio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요약이라든지 개론 이런 거 봤는데 전부 다 보게 한다. 모두를 이렇게 해야겠죠. 접두어가 con. 자, 발음은 compendium. 발음 여러 번 해주시고 이거 나중에 표제어가 되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컴펜디엄이 요약이니까 이걸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어서 잘 요약돼 이러면 발음은 compendiou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해주시고 compendious라는 말을 쉬운 동의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어려운 말을 들으면 compendious하다 이렇게 들으면 이제 간명한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알긴 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쉽게 만들면 이런 겁니다. 간명한 중에서 그 외에 간명한이란 말 영어로 쉬운 거 모르십니까? 잘 잘라진. 그러니까 주변이 잘라져서 핵심이 잘 남은이란 말인데
concise.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concise 하다. 사전을 concise라고 할 때 내용을 주저리 많이 적지 않고 간명하게 적은 사전을 concise라고도 하잖아요. 예, 이 말하고 compendious는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쓰다가 좀 지겨워지면 이 형용사를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compendious라는 형용사는. 요약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되셨고 그다음에 진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발음은 어떻게? pendulum이라고 하고 pendulum 여러 번 읽고 펜슐럼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자, 펜슐럼이라는 말, 매달려서 왔다 갔다, 추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펜슐럼에 소리가 좀 익숙하시죠? 편안하죠? 펜슐럼. 잘 외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독해를 하다 만나봐야겠지만, 우선 그렇게 봐두고요. 자, 그럼 어펜드 넘어가시고 뒤로 갑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는 다음 기회에 보겠고요. 자, 이제 반가운 단어, 발음은 aspect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일 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나 한번 보죠. 스펙트 동그라미 하시고 뜻이 역시 룩이라는 거는 끝까지 2달만큼은 끝까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pect가 어떤 면이라는 거고요. 이제 동의어가 나오네요. 동의어 읽어보시죠. 발음은 interpretation, side factor, 어떤 element 또는 point of view, appearance, look, exterior, 외면에 보이는 어떤 면들을 aspect라고 할 것이다. 자, 밑에 채우겠습니다. 기대하다. 발음은 자, expect, 그 다음 조사하다, inspect, 내성하다는 introspect, 그 다음 금강을 시골하다 혹은 전망을 prospect, 존경하다, respect, 그 다음 넘어가고요. 회상하다, retrospect, 그 다음 의심하다, suspect, 그 다음 경멸, 멸시하다, despise, 그 다음에 양상국면, aspect, 그 다음 길조, auspice, 그 옆에 있는 auspicious 이런 거 다 읽어야겠고. 자, 개요, conspectus, 그 다음에 염탐 에스피오니즈 읽고요. 조망, 원경, 원근법 하면 저 끝까지 전체적으로 란 접두어 perspective, 중요한 단어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휴식 이럴 때 respite, 강세가 앞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한, 저 밑에 내려가 신중한 하죠. 주변을 찬찬히 라는 형용사. 환경, circum. 자, 발음은 circumspect. 눈에 잘 띄는 두드러지나면 잘 보이는 발음은 conspicuous. 혹은 con 대신에 뭐도 쓸 수가 있냐면 저 끝까지 잘 보인다. 눈에 멀리까지 잘 보인다. perspicuous. conspicuous 입에다 중얼중얼. 그 다음에 예지가 있는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꿰뚫어 본다는 거니까 접두어는 perspicacious. 자, 그때보다 훨씬 빠르셨죠? 뒤로 갑니다. 7-1 가시고요. 발음 어떻게? assailant이라고 하고요. 여러 번 읽으시고 sail 동그라미 손은 부지런하게요. 그 다음 sail의 뜻이 leap 펄쩍 뛰다고 AS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방향성 근접 아니면 부가 assailant라고 할 때 어디 로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공격한다는 거는 여기 있다가 어디로 펄쩍 뛰는 게 assail,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AS의 뜻이 방향성이라는 거 분명히 해두시죠. 이 수업이 아니면 그런 걸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을 텐데 여기서 할만치 해둬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서 어떤 단어를 풀어봐야 될 때 이게 방향성일까 부가일까 근접일까를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적어두시죠. 쉬워도. 자, 그럼 assail이라는 건 누구를 향해 펄쩍 뛴다는 거고 뒤에 ANT는 그러는 사람이니까 공격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이 펄쩍 뛴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발음은요. resilient 이렇게 되고 여러 번 읽으시면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안 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 거고요. seal이라는 말이 펄쩍 뛰다, 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resilient의 뜻이 뭐니까? resilient하다. 탄성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리가 뒤로 뛴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뛰는 겁니까? 반복해서겠죠. 쭈그러 들었다가도 튕겨나오고 쭈그러 들어갔다 튕겨나가는 이런 걸 이제 resilience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 여기서 볼 수가 있고 assail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중요해서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걸 지금은 소리를 내둬서 다음에 외울 걸 대비해 두죠. 자, 공격하다는 동사를 발음하시면 assail이나 assault라는 말이 있고 공격자 assailant고 그다음에 탁 튕겨서 추격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확 뛰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sally인데 발음만 해두시죠. sally, 추격하다. 그 다음에 누구와 의논할 때 이건 함께 해야겠죠. 함께 뛰지는 않겠지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consult라는 말, consultant, consultation도 연관이 있나 봅니다. 옛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매우 기뻐하다.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발표해 주시고 그러면 매우 기뻐하면
뛰잖아요. 뛸 듯이 기쁘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기쁘면은 굉장히 기쁘면 우리도 뛸 듯이 기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펄쩍 뛰는데 어디로? 위로. 그쵸? 위로 펄쩍 뜁니다. 근데 위로라는 접두어는 뭐죠? 위로? 그럼 전치사로는 위로가 뭐죠? on? 전치사로 위로가 on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on은 위로가 아니라 위에예요. 그쵸? 그러니까 on이라는 건 딱 부착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거 위에 딱 이렇게 놓여 있을 때지 이게 위로 딱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위로라는 전치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잘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잘 없기 때문에 접두어로도 딱 부러지는 위로라는 말이 없어요. 위로라는 방향성을 말하는 게 딱 부러지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대신에 위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뭘 대체해서 뭘 쓸까요? 그러니까 신나고 기분 좋을 때 위로가 안 되니까 지금 위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다른 말을 여러분 신나는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신나는 exciting 그걸 대체해야 합니다. x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신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x를 붙이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신나다라거나 뛰어준다거나 기분 좋아한다거나 이런 말들의 접두어를 따로 위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x로 대체해서 쓰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만나실 겁니다. 다음 그거 첫 번째 단어네요. 매우 기뻐하다 x 붙이시고 발음은 exult가 되고요. 여러 번 읽으시고 자 환이라는 명사는 exultation, exultant 이런 말이 있겠고요. 자 모욕은 이제 insert가 될 테고 추방하다 밖으로니까 excited라든지 또는 끝나다 result라든지 이런 건 이제 워낙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exult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근데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거고요. 자 7-2로 가시죠. 발음은 어떻게? avenge라고 하고 자, 여러분 V 발음 하실 수 있죠? V 그냥 입술만 긁으면 됩니다. V 이렇게 해요. V V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V는 이렇게 탁 튕기고 V 이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울릴 수가 있죠. 근데 avenge라는 말 자체가 혼내다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때 A는 부가 근접성, 방향성, avenge가 이때 어는 뭐라고? 부가에서 혼낸다? 아니면은 근접 가까이 가서 혼낸다? 아니면 누구에게 혼낸다? 그 중에서 어느 거 보면 누구를 혼낸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avenge 누구에게 딱 때린다 라든지 누구에게 방향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좀 구체화 시켜보시죠. 누구를 혼낸다가 avenge다. 그럼 avenge 자체가 혼내다니까 avenge만 들어가면 다 거의 보복하다거든요. 그럼 보복한다는 건 다시 갚는다는 거니까 접두어는 또 다른 뭐가 적당하죠? 다시란 접두어 revenge가 적당할 테고 그 다음에 보복이라는 명사 거기 보시면 vengeance가 있으니까 있네요. vengeance. 그때도 여러분이 venge라는 것만 동그라미 해두면 자 입에 이제 중어 발음은 avenge, revenge, vengeance 이러면 이 세 단어는 모두 한꺼번에 외우지 않겠습니까? avenge, revenge, vengeance 모두 venge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venge만 들어가면 하여튼 보복이니까 punish, 혼낸다는 거니까 자 그럼 넘어가시고요. 7-3에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걸요? 발음 어떻게 합니까? accelerate. 자, 발음을 accelerate. 그 다음에 사실 accelerate를 우리가 accelerate라고 악셀을 받는다, 뭐 이런 말 할 때 쓰지만, 영어에서는, accelerator라는 말을, 영국 영어에서는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accelerator라고 하지 않고, gas pedal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오빠. 이거 핸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핸들? 자동차에서 핸들이 아니라? 스티어링 그 말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wheel 바퀴처럼 생겼다고 wheel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핸들이라는 말은 들으면 거의 못 알아질 정도인데 accelerator라는 말도 거의 안 나거든요. 미국 사람들 gas pedal이라고 하죠. 가솔린을 밟는 페달이라는 거죠. 가솔린을 집어넣는 페달. 어쨌건 그런 말에서 우리가 익숙한 accelerate입니다. 근데 그때 어근이 있다네요. 중간에 어근이 어떤 게 셀, 동그라미하고 셀의 뜻이 swift, 빠른이라고 적어두고 그러면 accelerate라고 할 때 이 ac의 뜻은 뭐냐면 속도를 어떻게 한다. 속도에게? 그건 아니고 속도를 어떻게? 속도를 부가한다로 봐야 되죠. 자 이제 부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속도를 더 이게 accelerate입니다. 여러분 반대말은 뭔가요?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속도를 밑으로 D, 그게 좋죠. 서브는 아니고 여기서는요. D를 이렇게 접두어 바꾸면 발음은 속도를 떨어뜨리다가 decelerate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이 빠르다라는 건 accelerate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아주 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다, 남보다 잘 나간다. 옛날에 유명했던 차 이름입니다.
현대가 처음으로 미국에 판차죠. excel. 자, 그럼 excel 무엇보다 더 빨리 뛰어나. 그래서 이제 왜 탁월하다, 아주 잘했다 이런 말, excellence라는 말, 이런 말에서 셀이 전부 다 빠르다는 말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니까 별로 새로울 게 없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데요. 신속, 민첩이라는 명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명사만 대충 만들면 되거든요. 뒤에다가 어미 뭘 붙이나요? 이렇게 어려운 형용사 내용을 명사 만들 때 무슨 성, 신속성, 민첩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ITY를 붙이는데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것은 그냥 이러면 너무 간단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자, 발음은요. salary. 중간에 ER은 아마 발음 때문에 salary. 좀 이상하다. salary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이 좋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salary 뜻은 없습니다. 중간에는 ER 같은 말은. 저걸 읽을 때 셀이 스위프트지 이래가지고 신속성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거 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7-4예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강사가 앞이고 발음은 어떻게? etiquette 여러 번 읽으시고 동그라미 연습하시고 그러면 EQ가 같다인데, EQ는 누가 봐도 우리 다 알잖아요. 이퀄이 같다라는 건 다 아는데, AD란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같은 것에다가, 같기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조금 더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AD는 부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같은 것을 조금 더 넣어줬으니까, 이제 기분이 어떻죠? 만족스럽고, 충분하다고 느껴지죠? 이게 adequate입니다. 그럼 여러분 발음 연습하셔야죠. 여러분, adequate. 에디킷 연습하면서 같은 것을 더 넣어줬으니까 마음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충분한 하면 가장 쉽고 많이 쓰는 동의어가 발음이요. sufficient가 첫 번째 동의, adequate은 sufficient이고 그 옆에 동의어 다 좋네요. 자, sufficient 동의어 있습니다. suitable, ample, satisfactory, proportionate, commensurate 다 좋습니다. 여러분 commensurate 거의 모르시죠? commensurate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따 표제로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아주 중요한 단어. 나중에 토익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commensurate. 적당하고 합당하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외우려고 하냐면 commensurate 모르시면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commensurate 모르는데 외워야 되면은 스펠링을 찬찬히 보고 어떤 스펠링이 들어가 있다는 걸 한번 발견해 보는 겁니다. commensurate 단어 안에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어근이 어딜 것 같으세요? 어근 동그라미 해보시죠. measure 이 부분 MENSUR 이게 이제 어근이거든요. 근데 measure 해가지고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치수를 재다라는 동사가 있죠. 치수를 측정하다. measure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measure 부분은 치수를 측정하다라는 이제 measure와 연관이 있는데 come이라는 접두어가 뭐냐면 치수를 재어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과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비슷하면 서로 만족할 거 아닙니까? 적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commensurate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오래 외울 것 같지 않습니까? commensurate 나중에 가면 다시 다른 말로 외우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서 모르는 단어를 풀어봐야 될 때 한번 그런 기술을 한번 써보시라고요. 자, 그럼 adequate는 sufficient의 동의어다. 쉬운 말로 commensurate는 모르니까 sufficient을 기억하겠고 자, 밑에 채우겠습니다. 충분한이라는 말은 지금 하는 발음이 adequate이고 불충분한은 inadequate입니다. 그래서 충분성, 타당성 이런 뭐 adequacy, inadequacy 이런 말을 할 테고 이 단어는 어저께 제가 리딩 수업에도 봤습니다. inadequacy 때문에 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고요. 자, 일단 동등한 발음은 equal이고 그래서 평등주의자를 equalitarian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익히 들어가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무엇에 상당하는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상당하는. 무엇에 상당하는. 자, 강세가 equi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equivalent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 외워보죠. equivalent.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은 게 그 equi라는 말을 한자로 옮기면 뭐죠? 같다라는 거 한자로 옮기면 등. 그 다음에 VAL을 한자로 옮기면 이게 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quivalent를 읽을 때 등가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등가에. equivalent하다. 이것과 저것은 등가다. 가치가 비슷하다. 그런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두고 뒤로 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 일단 8-2 가시면 발음은요. affliction 하고요. affliction 여러 번 읽고 동그라미는 afflict의 뜻이 strike, 치다고 AF란 접두어는 누구를, 어디를 이렇게 가야겠죠. 방향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afflict란 동사는 누구를 탁 치는 거니까 고통을 가하다라는 말들 연습해 주시죠. 그 다음에 affliction이라는 명사가 되면 고통, 고난 혹은 병 이렇게 됩니다. 동의어가 되게 많네요. 자,
저기 1번 동의어들을 읽겠습니다. 자, 발음은요. distress.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distress.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스트레스에다가 앞에다가 di만 붙인 겁니다. distress. 이 고난이란 말로 중요한데 외우기 쉽죠? 스트레스에 di만 붙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pain, misery, torment. 이거 고통이죠. 이거 아셔야 되고. unhappiness, anguish, sorrow, oppression. 다 얼마나 말들이네요. 네, 2번에 보시면요. 이거 볼까요? cue a curse. 이건 원래 저주라고 외우는 건데. 그다음에 plague. 이렇게 되면 이거 고통을 주다거나 예전에 흑사병을 플라그라고 했었죠. 왜 쥐가 옮겼다는 흑사병과 플라그. 그 다음에 calamity. 이런 말 들어보셨으니까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disaster, misfortune, catastrophe, blow, ordeal. 나중에 이 정도는 다 나중에 외우셔야 되거든요. 지금 연습만 해두시죠. 자, 그다음 밑에 내려오시면은 reflect 들어가는 다른 말들입니다. 괴롭히다 이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라는 접두 어떻게? 누구 어디에 이런 접두 A, F 이렇게 가고 AF가 어디에잖아요. 어디에 탁 친다. 누구를 탁 친다. 그래서 발음이 afflict, affliction이고 어디를 탁 치니까 AF 맞죠? 그 다음에 충돌 이러면은 이게 함께라는 겁니다. 충이라는 거. 그러니까 함께니까 접두어가 con. 그래서 발음은 conflict가 충돌이나 갈등이나 자, 서로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타격, 벌을 가하다인데요. 이것도 fllict는 strike라는 것도 연습하시죠. 여러분. flict 동그라미 strike이라고 해두시고 fllict가 기본적으로 치는 건데 가격하다라는 말, 타격을 가하다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누구를 치잖아요. 근데 이 말 한국말에서 타격이나 벌을 가하다라는 말에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게 탁해서 사람을 손바닥으로 친 것 같죠? 붙인 것 같다고. 이렇게 탁 친 것 같다고요. 자, 이렇게 붙을 때 접두어 뭐 하죠? 붙을 때. on에 해당하는 접두어는 in.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탁 치는 느낌을 주니까요. 자, 그래서 in을 붙이시고 발음은 inflict가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플릭트 외우시겠습니까? 연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어. 발음은 어떻게? alliance라고 하고요. 자, 강세 저기다 찍어주시고, alliance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alliance 참 많이 하는데, 어디서, 그, 나토 연합군 있죠? 나토 연합군? 그 사람도 alliance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전쟁했을 때는 유엔에서 연합군이 왔잖아요? 그러면 유엔 연합군은 뭐라 그럽니까? alliance라고 안 하고. 유엔 연합군 모르십니까? 연합군? 이거랑 비슷한 단어인데. 옛날에 그 공부하셨을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한다? ally. 이렇게 되고, 연합하다란 동사가 되면 동사는 발음 어떻게? ally. 이렇게 된다고 뭐, 명전, 동호 이런 거 요새는 공부 안 합니까? 자, 근데, ally라는 말이, ally 이렇게 되면 이게 옛날에 유엔 할 때 연합군을, ally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군사적 동맹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군사 같으니까 싸운다는 말 같으니까 이걸 부드럽게 바꾸어서 요새는 나토는 ally라고 하지 않고 발음이요 alliance 이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alliance라고 말하면 군사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에서의 협동관계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중간에 무슨 스펠링이 있냐면 li라는 스펠링이 있고요. 이 스펠링의 뜻이 bind 연결한다. 뭐라고 bind 맞습니까? 예, 맞네요. 자, bind 연결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AL을 여러분 뭐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alliance가 이게 연합이라면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죠? 부가에서 아니면은 가까이에 아니면 누구에게? 가까이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 그게 alliance다. 자, 그럼 연습. 입에다가 연습해보시죠. alliance 연습해주시고.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li라는 스펠링으로도 있고요. lig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lig가 연결하고 묶는다. 이게 bind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대표적인 기능은 사람들을 유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뭐라고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세게 묶는 기능을 한다. religion. 이런 말 할 때 lig. 이것도 묵다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단어는 의무라는 명사입니다. 의무라고 하면 묶인 건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묶인 거죠. 게다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접두어는 D입니까? per입니까? 아니면 ob입니까? ob,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ob를 넣어서 발음을 obligation 이렇게 만들 때 이 단어가 훨씬 더 우리한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것이 obligation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lig 묵다로 할 수 있고요. 또 뭐 요새 그 스포츠 많이 하는데 뭐 내셔널 리그 이런 말 할 때 리그 있잖아요. 이런 말 할 때 리그도 묵다에서 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연관 있는 단어가 alliance고요.
되셨죠? alliance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느낌을 줍니다. 동의어가 있나요? alliance 동의어 읽어보시죠. 발음은 treaty, pact, understanding, agreement, concordat, league, affiliation, merger. 여러분 affiliation 이거 발음해 본 것 같으세요? 발음 여러 번 해보시죠. affiliation. 처음 보는 것 같으십니까? 발음 해본 것 같으십니까? affiliation. 조금 익숙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연합이라는 거 전에 공부했었거든요. 그 왜 FIL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FIL의 뜻이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왜 효성의 이름만 우리 안 했습니까? Phil.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들처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연합이라거나 연합체 이런 거 affiliation이라고 한다. 지부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어쨌건 나중에 다 볼 거니까요. 이제 LI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연합 발음은요. alliance고 그 다음에 연합군 이렇게 동맹하다 할 때 ally 이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리그 아시고요. 책임, 의무, 묶여있음 또는 뭐뭐 하기 쉬움이라는 말 발음은 liability. 발음 여러 번 해주시죠. 그 다음에 li에다가 묶여있다는 거 적어두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 만나면 liability, li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동그라미를 해서 bind라고 적혀있고 적어놓고 묶여있는 거. 그러니까 책임, 의무. 동의어 적어보시죠. 책임, 의무. 해야만 하는 것, 나의 책임이다.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responsibility. 그쵸? liability, responsibility랑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서 우리가 아는 것과 연관지어서 적어두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에 생각이 잘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책임 의무보다 더 강하게 해야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앞에다가 뭐를 obligation 이럴 테고 연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되게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 가시고요. 자, 발음하시면요. available. 자, available 여러 번 읽고 avail 동그라미하고 strong이라고 또는 여기서는 value, 가치, worth 그걸 적어두고 그다음에 available이란 말은 가치가 있다는 건데 어때야 가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자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뭐 하지 못하면 이용 가능해야지 내가 이용 가능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쓸 수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런 굉장히 pragmatic한 실용적인 사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능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라는 말을 넣고 available 이용 가능한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쓴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극장이나 어디 가건 간에 좌석이 있습니까? 또는 아까 만약에 극장에 가면은 좌석이 남은 게 표가 남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표가 남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식당에 가가지고 좌석이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자리에 앉아도 여기 앉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Can I sit here?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Can I sit here?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좌석이 이용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해보죠. 이 좌석이 이용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좌석. Is this seat?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Availabl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까도 극장에서 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Is there any ticket available tonight?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호텔에 가서 방에 오늘 묵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도 Is there any room available tonight?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available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게 가능하냐, 쓸 수 있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available 그래서 유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용 가능한 표 있습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available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러면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외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단어죠. 자, 소용이 되다, 이용 가능하다는 동사가 avail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하니 available. 여러분은 자꾸 연습을 하시죠. 자, 그 다음 감정하다 이러면 같이 따지다라는 접두어는요. evaluate가 되겠죠. evaluate.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평가, 절하하다 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접두어는 devaluate가 되겠죠. devaluate 발음.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과소평가하다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거랑 비슷한데요. under를 씁니다. 그래서 undervalue 해도 지금은 under를 적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단어가 적혀 나오면 추측을 하실 수 있겠죠. value는 가치고 under라는 게 떨어지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시라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한 가치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valid고 무효한이면
되면 invalid고, 무효로 하다가 발음이 invalidate가 될 테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평가할 수 없이 가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아주 중요한데, 발음이 invaluable. 이게 너무너무 가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자, 발음하시고요. valueless가 무슨 뜻이라서, 이건 무가치 아니고 invaluable은 정말 가치 있는 이니까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구분해 적어두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요. 8-5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occurred 하고요. 자, R 발음 occurred 연습해 주시고 curred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심장 혹은 마음에 해당합니다. AC라는 접두어는 세 가지 말 중에서 뭐를 기억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하니까 이게 합의가 되는 겁니까? 마음이 부가? 마음이 가까이? 네, 근접 괜찮죠? 마음이 가까이에 있으면 사람들 생각이나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 이게 합의가 되겠죠. occurred요. 자, 그렇게 근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curl 들어간 다른 말들이 이거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고 다 중요하거든요. 앞에 채웁니다. 일치하다 하면 가까이 발음이요. occurred. 그 다음에 조화 또는 일치, 화합 이렇게 더 부드럽게 말하면 모두가 함께 있다 이런 접두 concurred.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불화하면 따로따로라는 접두어 discord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기록이라는 건 다시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돼서 recall. 그 다음에 용기라는 명사가 마음에서 용기가 나오죠. 그래서 발음이 courage, 용기를 돋우다가 encourage, 낙담시키다가 discourage, dis만 붙이시면 악담시키다 되고 그러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9-1 가시고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adapt입니다. adapt 여러 번 읽고 apt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fit 적당히 맞는다는 거 적어두고, 그 다음에 ad라는 접두어는 세 가지 말 중에서 어떻게 해석해야지 adapt가 적용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adapt 어디에 적당히 맞게 하다 그렇게 봐야겠죠. 주어가 무엇을 adapt 한다, 그 다음에는 to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적당하게 맞춘다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apt라는 말이 적당히 맞는이라는 거는요, 제가 칠판 보시고요. 이런 수가 아십니까? be apt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면 be apt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당히 맞으니까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하기 쉽다면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이게 있는 겁니다. 발음이요. aptitude.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무엇? aptitude. 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에 해당하는 스펠링인 거죠. apt라는 말은요. 자, 그래서 adapt는 여기서 역시 요거 적으로 해석하고 어디에 적응시키다 혹은 적용시키다 이렇게 해석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관 있는 중요한 단어가 스펠링을 이렇게 바꾸는데요. 발음이 adapt 이렇고요. adapt. 그럼 스펠링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A가 E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스펠링 A하고 E하고 약간 차이가 E로 스펠링을 쓰면 약간 PP형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PP형, 과거 분사형처럼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그 adapt는 적응을 아직 안 한 사람 적응시키다죠? 근데 adapt라고 이렇게 adapt 이렇게 말하면 이미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명사로 뭐 숙련가가 되고, adapt라고 형용사 말하면은 이거 숙련돼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 책에서 적고 그 다음에 연습하겠습니다. 적응시키다가 발음이 adapt고요. adaptable, adaptation 이런 말 알 테고, 숙련된 하면 접두는 똑같죠. 발음 adapt. 그 다음에 서투르는 두 가지 모두에다 in을 붙이시면 됩니다. 발음은 inapt. 발음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적성에 맞는 이 apt이고 적성이라는 명사가 aptitude가 될 것이다. 자, 9-2로 가시고요. 발음은 a lot. 이거 동그라미, lot의 동그라미하고 lot의 뜻은 몫입니다. 그 각각의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한국말의 기억 시옷 발음하는 목 적어주시고, 그다음 AL이라는 접두어가 그 여기 뭐라고 해석해야지 할당하다가 되죠. 몫을 가지고, 각각의 몫을 가지고 부가 근접 아니 방향성 알라 어떻게 하는 게 할당, 몫을 가지고 어떻게 할당하죠? 누구에게 그러면 할당하다 되겠죠. 방향성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누구에게 할당하다. 할당하다라는 많은 말의 접두어가 이거거든요. 동의어 보시죠. 첫 번째 동의어 그렇네요. 발음은 allocate요. 이 단어 보면 동그라미 중간에 어근은 뭐고? 로크. 이게 로케이션, 뭐 이 위치 이런 거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 말은 어떤 걸로 스펠링 AL로 이렇게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A 뭐를 시작하는 거. 발음은요. apportion. 좀 있으면 표제로 나올 건데. 자, 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명사?
Persian이라는 명사가 몫이라는 명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AP라는 접두어가 몫에 따라서 누구에게 해서 할당하다가 된 거고, 그 다음 가시면 또 assign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ign 표시되어 있는 거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게 전부 다 aid 계열에서 나온 접두어들이 되는 거죠. 얼라 할당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복권이라는 말은 아셔야겠죠. 발음이 lottery요. 자, 그럼 9-3 가시고 9-5까지 보겠습니다. 9-3 발음은요, honor 연습하고 동그라미 어디다 하냐면 널에 n 스펠링 들어가면 이건 전부 부정어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honor이 없는 것으로 하다, 없었던 걸로 하자 해서 취소하다가 됐습니다. 자, 동의어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 발음은 invalidate, nullify, cancel, repeal, abrogate, negate, void, rescind, over. 지금 어려운 단어 몇 가지 있었는데 표시는 좀 해두시고요. 나중에 거의 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근데 honor하고 동의어 중에서 저건 지금 외울 수도 있겠네요. nullify요. nullify, 그쵸? 언어를 안다면 nullify는 쉽게 되겠죠? 널이 낫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외우도록 하죠. 그 다음에 n이 들어가서 낫이 되는 단어들을 보는데, 취소하다 발음은 annul, annulment 될 테고, nullify 지금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중립에, 그러니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처지가 없다. 발음은 neutral이 될 테고, neutralize라든지 neutrality 여러분 발음을 해두시고, neutrality 이거 좋네요. 중립성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중성자, 양성자, proton이라든지 electron 말고 중성자를 neutral, 중간, 그러니까 중성이다. 어떤 charge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허무주의가 나오는데 이거 발음 우리 nihilism 하잖아요. 근데 발음이 영어로는 그렇지 않고요. nihilism 이랍니다. nihilism. 그렇게 이쪽 옛날 말들이 발음이 다른 게 많거든요. 우리는 독일 걸 받아오잖아요. 독일은 글자 그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nihilism. 자, 그다음에 무지 이런 게 재밌죠? 무지가요. 강세가 앞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것 같으세요? 네. 그다음에 뒤에 말이 뭐죠? n만 빼고 나면은 science죠. 그렇죠? 뒤에 말이 n이만 없다면 science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강세가 앞에 들어가서 네 science 이렇게 안 하고 nations 이랍니다. nations. 쉬로 발음이 죽죠. 뒤에 말이 강세받는 말 다음 말이 발음이 죽으니까요. nations 이러면은 무지 이렇게 있는데, 즉 SCI를 동그라미 하시고, SCI가 뜻이 뭐냐면 한자에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주시면 지자를. 그래서 nations 하면은 네라는 말을 무로 읽고 SCI를 지로 읽어서 무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두면 연관돼서 쉽게 볼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개 더 있거든요. 자, 이런 말도 발음이요. omniscience라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science 이거를 그 지자로 읽고 나면 omni라는 말 따로 뜻을 알면요. omni라는 말이 전자니까 전지 그냥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무지하는 건 nations고 전지하면 전자 무자를 전자로 바꿔서 omniscience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거 말고 좀 더 있지만 쉬운 것들을 이렇게 봐두고 nations 외우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 가죠. 9-4 가시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외우시죠.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자,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TION 앞에 강세가 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발음은 어떻게? apparition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PAR을 동그라미 하셔서 이 스펠링의 뜻이 여기서는 드러내 보이다라는 appear입니다. 근데 appear은 동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거기서 스펠링 E만 빼보죠. 그럼 어떤 스펠링이 나옵니까? appear한 동사에서 E를 빼면. 그럼 PAR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다. appear한 동사에서 E만 빼면 PAR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칠판을 보시고 우리가 이 단어 잘 압니다. 무엇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말을 잘 아는데 여기서 스펠링 E를 빼면은 이런 PAR이라는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걸 뜻을 우리가 PAR이라는 스펠링이 나오면 몇몇 단어들에서 이거를 드러나 보인다로 기억을 하자 이런 거고, appear한 동사는 잘 아는데 여기서 나오는 분명한, 그러니까 드러나 보였으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이런 형용사 아십니까? apparent. 그러니까 apparent을 따로 외울 게 아니라 appear에서 나온 형용사라고 외우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딱 보이니까 apparent하다. 자, 그 다음 apparent에서 접두어를 바꿔서요. 접두어 다른 걸로 바꾸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보이다잖아요. 그런데 투명한이라는 형용사도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어떤 그릇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3차원적인 그릇에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속이 보이는 게 투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위치를 이렇게 관통해서 이런 접두어가 뭐죠? 트랜스 좋죠.
pearl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퍼가 들어가는 투명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투명한이라는 말 trans를 넣어서 발음은요. transparent. 이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우선 appear에서 apparent가 쉽게 되면 그 다음에 transparent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순서가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연관고를 생각하지 않으면 각각 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습니다. transparent까지 가는 게.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transparent까지는 외운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apparent로 다시 보시고 이 apparent이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하다면 여기서 뒷부분을 조금만 조정해서 apparition 이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읽어보시죠. apparition이요. 자, apparition 여러 번 읽어볼 테고 스펠링 자체가 이제 부담이 없게 되잖아요. 우선 그 다음 apparition은 뜻은 뭐냐면 갑자기 탁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던 거는 계속 있었던 거지만 갑자기 뭔가가 휙 나온다면 이게 뭐죠? apparition 유력이요, 유력. 갑자기 생각지 않게 갑자기 보이지 않게 휙 보인다면 이게 유령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건 좀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apparition, 유령.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을 해서 유령이 되겠나 싶지만 이 사람들 생각에서 유령이라는 말들이 보인다와 연관이 많습니다. 유령 뭐가 있죠? 또 고스트 이거 말고 고스트 물론 그렇지만요. 좀 전에 우리 했었던 스펙터 이거 유령인데 역시 보인다는 말로 유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영이라고 하는 거 뭐 있죠? 요새 뭐 오페라에 어쩌고 팬텀. 자, 역시 보인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팬이라는 말이 보다거든요. 그 다음에 괴물, monster 역시 보인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demonstrate 보여주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유령이란 말이 있겠지만 이런 말들이 전부 갑자기 휙 보인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apparition을 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ppease 여러 번 읽어주시고 동그라미 어디다가 appease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appease라고 동그라미를 하니까 스펠링이 되게 뭐랑 비슷하다. peace 그쵸? 그 다음에 ap라는 접두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달랜다는 거는 이 사람을 평화로운 쪽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롭게 하다. 그 방향으로 평화로운 방향으로 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동안에 발음을 appease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 도움이 되긴 되죠. 그쵸? 근데 아직 습관이 안 되셔서 그럴 텐데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 되시도록. 그래서 첫 주 동안은 좀 지겨우시더라도 듣고 자꾸 연습을 하셔서 습관을 아예 만드시죠.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appease 하면은 평화롭게 하는 거니까 달래다가 됐다. 자, 그러면 동의어들 읽어보면은요. 되게 부드럽게 하는 느낌들이 납니다. 단어에서. 이게 막 거칠고 막 이렇게 확 하는 거 이런 느낌이 아닌데요. 읽어보고 느낌을 느껴보시죠. 발음은요. placate, pacify, mollify, calm, soothe, propitiate, conciliate. relieve, assuage. 되게 부드럽죠. 자, 이건 달래다 발음은 appease고요. 우리가 보통 햇볕 정책 그랬잖아요. 햇볕 정책 이게 policy of appeasement입니다. 유화 정책이죠. 싸우려고 안 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를 썼었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하다가 pacify라든지 여러분도 읽으시고요. pacification, pacific, pacifist 이런 말들은 평화라는 걸로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PAC가 들어가면 평화구나. 자, 그럼 이제 책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1만 하고 말하는 2. 자, 렉처 2 가겠습니다. 자, 발음을 연습하시고 abdicate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abdicate 항상 앞에 분명히 하고 dig에다가 say 말하다라고 적고 그 다음에 dig이 말하다인데 ab가 away니까 멀리 간다고 말한다 해서 abdicate가 이게 왕위를 포기한다겠죠. 왕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abdicate 왕위를 포기하다에 동의어가 있었는데 동의어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은데 왜 이건 좀 외워보시죠. 왜 발음하다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 이런 어근이죠. 그래서 왜 생각나시죠? 발표하다, 발음하다 이럴 때 어떤 거? announce 발표하다 announce 할 때요. 그러면 announce에다가 이제 이거는 못 외우셨더라도 이거 외워보시죠. 어떻게 만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면 이 사람이 포기하는 게 됩니까? 어디로 소리를 내면 뒤로. 자, 그래서 발음이요. renounce가 지금 하고 있는
자꾸 적어보는 거죠. abdicate의 동의어입니다. 이게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좀 확실하니까 자꾸 적어서 칠판으로도 보고 자기 책에 있는 것도 보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ict가 말한다는 말로는요, 여러 가지 명사들 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잘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diction이라는 말을 해서 접두어를 붙이는데요. 자, 제가 쓸 테니까 뜻을 말해보세요. 자, 발음은요, contradiction. 뜻은요, 무슨 반박. 자, 그 다음에 발음은요, benediction. benediction 여러 번 해보고, 뜻은 축복. 자, 그럼 반대말이 malediction 하면 저주. 그 다음에 물론 prediction 하면은 prediction 예언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실걸요. 발음이 interdiction. 중간에 딱 말하는 interdiction 뜻은 뭐죠? 중간에 말해서 금지입니다. 금지. 이런 게 잘 안 외워지시면 빨리 지금 연습하시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외울 수 있도록요. 오늘 몰랐는데 내일도 모르고 그 다음날도 계속 아는 것까지만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물었는데도 여기까지 남들 다 하는 프리딕션까지만 알고 이거는 또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딕션 같은 거 연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 물론 이런 걸 단박에 외우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쉬운 거 하자고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발음이 jurisdiction. 그러면 무슨 juris가 법이니까 jurisdiction이 사법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외우시죠. interdiction과 jurisdiction을 외워주시고 그것 말고도 딕트 들어가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외우는 게 좋으니까 자, 이 단어와 여기다가 at를 붙인 단어가 뜻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발음부터가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외시에서 발음 문제로 났습니다. 오래전에. 발음 어떻게? indict 이렇게 했었고 이거는 indicate 이렇네요. 자, 그러면 indict는 무슨 뜻이고? 기소하답니다. 이 사람 딱 지적하면서 어떤 사람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indict고요. 그다음 indicate는 무엇을 지적하다고요. 한국말로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indict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단어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발음은 prosecute. 왜 검사를 prosecutor라고 해서 이 단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것과 동의어입니다. indict는. 그다음 적어두고 2부 중얼중얼 해주시고요. 자, abdicate는 그렇게 넘어가죠.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자동사네요. abdicate가 왕위를 포기하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걔가 그냥 포기하다라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무엇으로부터를 말하고 싶다면 전치사 from something 이렇게 되겠구나. abdicate from something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bscond 이럴 테고, 자, 칸드 동그라미하고 hide라고, 사실은 이걸 외워서 적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보고 적는 게 아니라 듣거나 보고 적지 말고, 여러분이 딱 보고, 어근이 칸드였지, 칸드라는 말의 뜻이 뭐였지? 맞아, hide지, 이렇게 적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해석하는 거죠. 멀리 가서 숨는다니까 도망가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외울 때 그때 어떻게 했었죠? abscond는 flee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 적으시든지, abscond는 flee다. 그 다음에 칸드 들어가는 말,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심오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래 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해보죠. 칸드가 기본적으로 숨답니다.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게 심오하고 남들이 잘 모르고 이렇죠. 저 뒤에 깊숙이 발음이요. reckon. 그 다음 reckon.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되죠? reckon, dite. 이게 살짝 reckon 이 다음에 소리가 뒤에 따라 나오면 그러면 훨씬 편해지니까 우리가 하도 말을 안 하다가 소리를 내는 식으로 바꾸는 게 간단치는 않지만요. 연습해서 한 2, 3주 후에는 쉽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시죠. 지금 해두면 아직은 어색하고 뻑뻑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자, recondite 적어두고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주시죠. 경찰이 police also 레이드, 기습 공격하다. 그 바퀴벌레야 레이드 그겁니다. 기습 공격했다. 파블로의 집, 동부 LA에 있는 집을 기습 공격했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 apparently 뜻이 분명히 탁 드러나 보이게 분명히 이 마약 왕이 had fled the city. 그러니까 fled 동의어 나오잖아요. flee. 자, 이 도시를 도망갔나 보다. 아마도 대체로는 abscond 했다. 도망갔다. 그 다음에 abscond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러려면 전치사가 to가 필요한 거죠. 어디로 도망갔냐면 to Mexico. 그것이 그가 대체로 도망가 숨는 것이다. 이제 runs and hide의 동의어가 abscond가 됐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발음은요.
avert 해주시고, 자, avert 동그라미하고 turn이라고 줬고요. 자, 그러면 A는 여기서 away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away가 아니라 to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A 동그라미 away라고 적어두고 머리를 멀리 이렇게 탁 피한다면은 이건 지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avert는 동의어가 뭐다? 첫 번째 동의. avert는 avoid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avert는 avoid다. 이렇게 연습해두면 아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vert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이게 왜 세트가 있잖아요. 세트. 이 그룹들. 자, avert는 avoid. 피하다, 싫어하다입니다. 그럼 이것은 형용사가 averse. 싫어하는. 그 다음에 이것의 명사가 aversion. 이렇게 되겠죠. 이건 반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 무엇에 유의하고 무엇에 대해 언급하다 이런 동사 advert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이제부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advert 이거부터 아주 여기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advertent 이건 뜻이 뭐고? 여기서 이거 주의하는, 유의하는. 이거 유의하는 이고요. 그래서 부주의하게 뭐 이런 말 inadvertently 이런 말 신문에 보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advertent가 유의하는입니다.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 adverse라는 형용사가 뜻이 확 달라가지고 기억을 다시 해야 되는데 adverse는 불리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unfavorable 이렇게 적고 여러분 발음을 중얼중얼 해두시죠. adverse는 unfavorable입니다. adverse는 unfavorable이다. 지금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딴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를 지금 말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리하다로 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명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역경이란 명사 adver 쉽습니다. 뒤에다가 명사형 어미 뭐를 붙인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ITY를 붙여서 발음은 adversity 이렇게 되면 역경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반복 자꾸 하셔서 외우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se가 turn 돌리다. 단어 원어원어 맞는데요. 여기에 집중하죠.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vert는 피하다고 예문 보죠. 자, 영어로 갑니다. You want to avoid. 너는 다음을 피하고 싶다. avoid의 목적어 항상 ing만 써야 되거든요. 그 외에 목적어를 ing만 취하는 동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avoid growing old and fat 해서 늙고 뚱뚱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서 그런데 너는 기꺼이 put first the effort to 이건 좀 덩어리죠. 그래서 무엇 하고자 노력을 이렇게 put first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구나 노력을 내지 않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엇 하고자 to avert it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by exercising and eating less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put first the effort to로 하지 않습니다. 말 많은 talk alone 말 많은 isn't going to prevent anything 아무것도 막지 않는다. 막는다 피하다 이런 말들이 avert의 동의어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발음은요 of her 자, 강세적이고요. 그 다음에 her를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그 떨다라는 동사를 기왕이면 외우죠. 떨다라는 동사가 뭐였죠? shudder. 이런 거 외우면 더 좋습니다. shudder. 그래서 입에다가 중얼중얼 편하게 여러분의 보캐블러리가 확 느는 거죠. 한국어 어휘에다가 영어 어휘가 같이 섞여서 같이 느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사전이 커지는 거죠. shudder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A, B란 접두어는 아주 부들부들 떤다, 치를 떤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다, 혐오하다고 어렵지가 않네요. 타동사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싫어한다로 그냥 쓰면 됩니다. 대치사가 필요 없죠. 그 다음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금방 보셨던 단어 발음이요. averse. averse. 자, 이제 외우시죠. 아까 했던 이거 있잖아요. 아까 했던 요거를 거기 어디 공간에 그 밑에 자리 맞네요. 요걸 외워서 적어주시죠. 동사부터 적으시고 자, 맨 처음에 동사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머니까 제가 가진 않겠지만 다 적으시죠. 자, avert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밑줄에 동사 뜻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만 적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동사 옆에 형용사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형용사 중에 하나의 명사 역경이죠. 역경. 자, 외워서 적으시죠. 기회 될 때 자꾸 빨리빨리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오래 놔두지 마시고 오래 놔둘수록 잊어먹기만 하죠. 빨리 외워놔야죠. 거기서. 자, averse 싫어하는입니다. 예문 읽어보죠. 자, 합니다. I'm shocked that 깜짝 놀랐다. Greenpeace가 has not objected to
무엇에 반대하지 않았다니. NASA's proposal to. 그럼 나사가 이제 무슨 제안을 했냐면, to deposit, 중요한 단어인데요. deposit, 그럼 이런 거 다 모르면 형아편 칠하고, deposit은 원래 은행에서 쓰는 말입니다. 은행에서 뭐 하다? 은행에서 예탁하다. 은행에서 돈 예금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POS를 동그라미 하시고 POS의 뜻이 put nota라는 거는 외워두고 이제 활용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POS가 nota고 D란 접두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제 어떻게 내려놓다? 내려놓다네요. 그냥 돈을 내려놓다. 그래서 deposit은 우리가 예탁하다라고 외우지만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deposit의 목적어가 nuclear waste잖아요. 그러니까 핵 폐기물을 내려놓다. 그냥 원래 글자 그대로 원래 말대로 내려놓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핵 폐기물을, 여기서 뭐 매장하자 그랬는데, 디파짓은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장이라는 한국말은 안에 흙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디파짓은 그냥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 폐기물을 뭐 그쪽에 가서 폐기한다 이거죠. on the moon, 달에다가 그러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니 정말 놀랐다. 그 다음 영어로요. Are they only averse to pollution on Earth에서 이것에만 반대하는가? 이렇게 됐네요. averse, 반대하다 됐고 신호님 가겠습니다. 1번 강세 앞이고 자 이제 단어를 말하고 한국말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발음 어떻게 해요? 첫 단어 abdicate 포기하다. 다음 두 번째 abscond 도망가 숨다. 다음 avert 싫어하다 피하다. abhor 굉장히 싫어하다. 다음에 averse 싫어하는 되셨죠? 자 동의어를 한 번씩 적어보죠. 1번 다시 해서요. 발음은 abdicate 다시 반복해봅니다. abdicate 동의어가 renounce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동의어 있지만 renounce, give up 또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 abscond의 동의어 flee 혹은 escape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avert, avoid 그렇네요. 그 다음에 abhor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왜 끔찍히 안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었고 발음은 abominable. 자 그걸 동사로 만들면 어떻게? abominate 자, 적어두시고 보지 않고 적어도 됩니다. abominate 소리 내면서 스펠링 하나하나 적어보시고 averse 하면 싫어하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disliking, hating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 적당한 말은 그러니까 reluctant, 꺼린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reluctant라든지 또는 뭐 opposing, 반대하는 이라든지 objecting이라든지 그런 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쪽에 이제 책에 있는 거 채우겠습니다. A 가시고요. 자, A 읽으시면 to abandon, quit. 답은 abandon, quit. 그만둬버리다. abdicate. 자, C로 가시면 to turn aside. 그 다음에 deflect, ward off 해서 저리 돌려놓다. 뭐 동사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까? 아, 돌려놓다. 어디에 빠져나간다. deflect 하면 탈선하다. 어디 딴 데 빠져나간다는 말들이거든요. word off 어렵네요. 자, off라는 말을 거리를 두고 떨어뜨린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는 왜 피한다는 말 avert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로 가보시죠. to depart in a sudden and secret manner. 갑자기 휙 도망가 버리는 걸 abscond라고 했죠. 자, 그럼 뒷장을 가시고요. 발음 어떻게 하냐면 observe입니다. 근데 observe라는 동사가 solve라는 말이 풀다고 A, B가 away여서 observe 하면은 멀리 풀어주다 이렇게 해석하고 용서하다가 됐었죠. 자, 구조를 보시면요. observe 다음에 목적어가 사람이죠. observe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입에다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이 of라는 말이요. 전체에서 of가 분리나 제거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분리나 제거의 뜻으로 쓰일 때는 따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구조 내용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죄목이 something입니다. 이 사람의 죄목을 제거해 주다라는 말이 observe. 그래서 풀어주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observe 내용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solve로부터 우리가 왜 용매 있죠? 녹이는 것. 용매는 물 같은 거 용매를 뭐라고 하고 solv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발음이요. insolvent 이렇게 만들었을 때 뜻이 뭐다? insolvent 녹이지 않는 이라기보다 파산한. 자, 동의어 bankrupt.
자, 이거는 좀 외워두자. 복습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bstemious 하고요. 강세가 abstemious이라고 동그라미가 팀에 있고 이것이 잘라서 멀리 두는이니까 이 사람이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하고 이런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아끼고 절약한다, 근검하다에 훨씬 쉽고 우리가 모르면 안 될 단어는 이겁니다. 발음은 frugal이요. frugal이 흔히 말하는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뭐 검약하는 어렵게 만들면 abstemiou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tem이 자르다라는 말로 어떤 단어는 좀 외워둬야겠다. 뭐 외우셨습니까? tom이 자른다는 거. 물론 뭐 원자 이런 건 굉장히 쉬워서 atom 외우셨을 테고 그건 말고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데 유익하도록 이 정도 외워두면 좋죠. 발음이 제가 스펠 틀렸네요. anatomy 스펠 이겁니까? 맞네요. 자, 발음은요. anatomy 뜻이요. have와 그래서 저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겠다. anatomy 이 정도는 외우시면 좋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자, 그럼 뒤로 가시고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죠. 나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 who lives moderately에서 절제해서 중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moderate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넬슨의 스토익하고 자, 그럼 스토익이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를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욕적이고, 페니 핀칭해서, 한 푼이라도 핀치라는 게 원래는 꼬집다거든요. 왜? 꼬마애들이 자꾸 꼬집고 그러잖아요. 이게 핀치인데, 한 푼이라도 탁 집어 올리고, 1센트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금약하는 방식은 너무나 지나치다. 그는, abstemious 하다는 말로 표현이 그 정도 넘어섰다. 그 사람은 거의, masochistic, 자학적이다. 너무 지나치다. 자, 그 다음 뒤로 가시면 발음은요. 강세가 앞이고 발음이 abject 이럴 테고 자, abject라는 말은 멀리 던져지니까 이게 비참하거나 비열한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이 나야겠고요. 젝트가 던지다라는 말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적을 테니까 뜻을 말해 주시죠. 우선 형용사 중요한 형용사였잖아요. 자, 발음은 adjacent. 여러 번 읽으시고 복습을 하셔야죠. adjacent의 뜻은 이거 왜 가까이라는 말을 한자로 뭐로 바꾸자? 너무 어려워서 접한, 가까운. 자, 그 다음에 이제 젝트 들어가는 동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쉬운 거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발음이 eject 하면 뭐하다? 뭐 밖으로 던지다, 추방하다, 축출하다 이러면 될 테고 이렇게 만들면 발음이 inject, 주입하다 이러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발음이 interject 하면은 중간에 던진다. 중간에 끼워 넣는다. 이게 왜 어떤 사람이 말하다가 중간에 탁 끼어 들어올 때 있잖아. 이때 interject니 interrupt니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젝트를 우선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abject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blution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LU 동그라미 하시고 LU의 뜻이 wash 씻다여서 AB는 싹 씻어내림이니까 목욕지기가 됐습니다. 발음 여러분 중얼 그 다음에 여러분은 LU가 들어간 단어가 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자, LU가 들어가는 거 좋죠. 홍수인데 사람이 막 죽고 이러는 홍수 거의 파괴에 해당하는 홍수를 발음이요. deluge 이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말고 LAUN 이렇게 스펠링이 바뀌죠. 그래서 LAUN에서 세탁소를 뭐라고 세탁하다 launder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제가 세 개 못 썼지만 그거 뭐 있었냐면 진수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따위를 이렇게 물로 띄우다 진수하다 뭔가 새로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인데 launch 자, launch 진수하다라는 말이 이게 물에서 온 겁니다. 옛날에 배를 띄운다는 말로부터 해서 위성을 띄운다 또는 어떤 출범하다 이런 말 하죠. 출범하다 그런 비슷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evolution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시죠. 자, before you get a tattoo on your young body. 당신의 젊은 몸에 태투를 얻기 전에 tattoo 이거는 문신이고요. 문신을 얻기 전에 그다음 영어로요. You should know 다음 알아야 되는데 that no amount of evolution in the future. 그래서 미래에 아무리 많은 목욕 재개도 혹은 이제 아무리 많이 씻어도 그것을 씻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야겠다. 자, 그다음 그 뒤로 가시고 발음은 강세가 앞이고요. 발음이 abrogate고 멀리 가라고 요구하다니까 이게 폐지하다가 됐다. 자, 그다음에 로그 들어가는 말로 왜 사칭하다 이렇게 되면은요 더 많이 사칭한다. arrogate 있었고요. 네, 적어주셔야지. arrogate 적어주시고 그것의 명사가 어떻게 사칭이란 명사는 arrogation이고 그것 말고 오만한이란 명사가
arrogance고, 그 다음에 왜, 특권을 어떻게, 특권, 발음이,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 발음이요. 먼저, 나부터 먼저. 발음은 prerogative. prerogative, 그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정도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arrogate, abrogate, prerogative 그거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폐기하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설문지 좀 해주실까요?